네, 안녕하세요. 저는 PTC 코리아에서 CAD PLM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진상 이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산업군별 동종업계의 사례를 통해서 CAD와 PLM의 전략을 살펴보는 테크 인사이트 시리즈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세션은 의료기기 및 헬스케어 산업군을 대상으로 한 세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2022년 시작하면서부터 일단 전 산업군 대상으로 한 디지털 스레드를 기반으로 한 엔터프라이즈 PLM 전략을 살펴보았고요. 거기선 세 가지 이제 큰 주제, 이제 클로즈드 루프 퀄리티, 그 다음에 컨커런트 매니팩처링, 그 다음에 이제 콜래보레이션이라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산업군별 동종업계의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는 CAD 최적화라는 주제로 진행을 이제 하고 있고요. 지난 세션에서는 저희가 이제 FA&D 쪽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의료기기, 헬스케어 이쪽 업종에 관련된 3D CAD 설계 최적화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시리즈로는 저희가 이제 산업군별 동종업계의 사례, 이제 PLM 영역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서는 일반 산업 장비하고 그 다음에 FA&D 쪽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그 세션을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세션에 그러니까 등록은 했는데 세션에 실제 들어와서 영상을 보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PTC 코리아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다가 이제 데이터 이런 영상들을 좀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영상을 통해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세션에서는 이제 선도 솔루션의 김용곤 이사님하고 그 다음에 디모아의 김민수 선생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선도솔루션에서 메커니컬 CAD를 담당하고 있는 김효곤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디모아 DT팀에서 CAD를 담당하고 있는 김민수 선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아젠다는 한 7가지 정도로 이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일단, 간단하게, 의료기기 산업에 있어서 PTC가, 어떤 시장에서 어떤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업데이트 드리고요. 현 의료기기 산업에 있어서의 어떤 챌린지, 현황 등을 살펴보고, 관련해서, 이제 의료기기 산업에 있어서 PTC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근 PTC와 매우 큰, 규모로 계약한 매드트로닉스, 이 사례, 일단은 그 매드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이제 그 의료기기 회사죠. 120여 개 이상 국가에 한 4만 5천 명 이상의 이제 직원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고요. 그 다음에 국내 사례로는 의료기기 산업 중에서 체성분 검사 분야에 있어서 글로벌 1위 기업인 인바디, 헬스케어 이제 전문 기업인데요. 인바디에서는 어떻게 이제 3D CAD를 이용해서 디지털 데이터를 정의를 하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 일단 이 자리를 빌어서 인바디 관계자분들께 일단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진행할 내용 중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인바디 서피스 모델링 관련된 데모, 그 다음에 라지 어셈블리에 관련된 데모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PTC 일단 업데이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PTC는 전 세계 산업군에 다양하게 좀 분포가 되어 있고요. 6,000명 이상의 직원과 파트너, 이제 개발자 생태계를 통해서 연간 1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CAD, PLM, IoT, AR 등의 이제 기술을 통해서 디지털 스레드를 이제 구성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CAD를 설계를 하면서 실시간으로 해석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실제 만들어진 제품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해석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CAD에서 설계한 내용을 곧바로 AR 진강으로 이제 내보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실제 만들어진 프로덕트로부터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이걸 다시 이제 PLM 쪽으로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실제 설계 품질의 어떤 개선 활동을 한다거나 이런 데도 활용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는 PLM은 단순히 이제 CAD 데이터 관리, BOM 관리, 그 다음에 뭐 규정과 규제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어떤 IT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IT 시스템이 아니라 앞으로는 의사결정권자들, 뭐 CFO가 됐던 CIO, CTO 여러 의사결정권자들이 어떤 최적의 어떤 제품을 만들어낸다거나 아니면 타임 투 마켓 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이제 기업의 핵심 시스템으로 이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이제 파워 투 이제 크리에이트 이제 PTC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글로벌
메디칼 디바이스 이제 그 마켓에서 전체 이제 탑 30개 업체 중에 23개의 업체가 저희 PTC의 PLM 윈칠 솔루션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글로벌 30개 업체 중에서 27개의 업체가 저희 PTC 프로덕트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크레오도 포함되어 있고요. 좀 다른 예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기 어디죠? 저기 이제 파이자 같은 경우는 이제 뷰포리아 익스포트 앱 캡처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레시피를 갖다가 관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제품의 어떤 그 사용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노하우들을 이제 디지털로 이제 관리하는 그 사례들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 PTC가 가지고 있는 레퍼런스입니다. 일반 의료기기부터 영상 및 종양학, 진단, 생명과학 여러 분야에 걸쳐서 PTC의 고객이 있고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뭐 필립스라든가 그 다음에 뭐 로쉐, 그 다음에 보스턴 사이언티픽, 그 다음에 메드트론이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업체들이 저희 고객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엘렉타라든가 그 다음에富士필름, 그 다음에 또 뭐 시맥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 PTC의 이제 그 주요 고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의료기기 산업의 좀 현황, 챌린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제품 설계 중에 이제 기계 엔지니어들이 완전하게 어떤 정확한 요구사항에 이제 액세스할 수가 없고 또 CAD 데이터에 대한 어떤 연결이 좀 부족한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품 요구사항을 이제 충족하지 않는 어떤 설계로 인해서 오류 및 제작업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고요. 물론 중복 데이터 입력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데이터 입력 오류 같은 것들이 좀 발생하고 있고 그 전에 배웠던 어떤 교훈들에 대해서 다시 어떤 체계적인 피드백 루프가 이제 없는 것이 이제 현재 어떤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설계의 어떤 고려사항에 대한 어떤 조기 분석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의료기기 산업 같은 경우는 다른 산업군하고 뭐 비슷할 수도 있지만 특히 이제 굉장히 높은 수준의 품질을 좀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단히 많은 이제 규정과 규제 이런 것들을 준수하도록 이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규정과 규제가 좀 나라별로 좀 상이합니다. 그래서 제품을 처음 설계하고 제품을 생산하기 전 단계까지 철저한 어떤 프로세스적인 어떤 관리를 해야만 이제 리스크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규정과 규제가 이제 최신 정보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사실 현실에서는 사실 그게 되게 좀 어렵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스마트 커넥티드 프로덕트, 그러니까 제품의 어떤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IoT 기술이 다 들어가면서 좀 더 제품들이 이제 복잡해지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요구사항들을 예를 들자면 이제 건강, 뭐 환자의 정보에 대한 보호, 그 다음에 취약점 뭐 공개 및 관리, 그 다음에 이제 보안, 그 다음에 위험평가 수행 지침, 사이버 보안 표준, 뭐 이런 것들을 좀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파트 820, 그러니까 CFR 파트 820 같은 경우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품질 시스템을 규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멀티캐드 데이터에 대한 어떤 관리라든가, 그 다음에 비오행 관리, 그 다음에 엔터프라이즈 레벨에서의 어떤 변경 제어, 그 다음에 DHF, 디자인 히스토리 파일이죠. DMR, 그 다음에 FM이라든가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대한 어떤 그 인테그레이션 등을 이제 관리를 좀 해야 합니다. CFR 11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전자 기록 및 서명에 대한 어떤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내 어떤 직원, 그 다음에 역할 전반에 걸쳐서 문서 배포라든가, 그 다음에 교육 인증 추적, 전자 인증, 그 다음에 변경 통제, 그 다음에 IP 보호하에서의 어떤 협업, 이런 것들을 규정을 하고 있고요. CFR 830에서는 유니크 디바이스를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그 UDI라고 하고요. 고유 장치에 대한 어떤 식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버 규제와 더불어서 의료기기 산업에 있어서 FDA에서 또 이제 보고된 자료인데 사이버 보안 위배라든가, 그 다음에 FDA 이제 데이터 무결성 경고와 관련된 어떤 서신, 그 다음에 승인되지 않은 제품이 잘못된 지역으로 배송이 된다거나, 그 다음에 좀 늦은 부작용 보고 이런 것으로 인한 어떤 규제 이제 벌금 등이 이제 상당히 많이 급증했다라고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ISO 14971, 그 다음에 EU MDR 이런 것들이 좀 업데이트가 되었고요. FDA에서는 그 파트 820에서 ISO 13485로 이제 이동할 계획을 이제 발표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FDA하고 그 다음에 EU 이쪽에서는 이제 기기 이제 제조업체가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그 다음에 사이버 보안을 포함한 어떤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할 것을 이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의료기기 산업에서의 어떤 PTC 솔루션을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PTC는 저희가 이제 싱글 소스 오브 트루스라는 얘기를 보통 하는데 어떤 단일 소스로 디지털 제품을 정의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TC의 이제 CAD PLM을 사용함으로써 문제의 어떤 시정에서 예방으로 이제 전환을 할 수 있고 품질 중심의 어떤 변화를 이제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서 및 제품 품질 관점에서 기업의 이제 백본 역할을 하고 있고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제품의 초기 기획, 그다음에 컨셉 설계, 그다음에 상세 설계, 제조 서비스 등 전 라이프 사이클에 걸쳐서 의료기기 산업에서 요구하는 규정과 규제를 쉽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ISO 13485 같은 경우 이제 여러 가지 의무적인 절차들이 있는데 PTC의 PLM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거를 정의된 템플릿, 그다음에 이런 걸 패키징을 해서 이제 묶음으로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다큐멘트 컨트롤, 뭐 디자인 컨트롤, 오딧, 그다음에 non 컨포먼스, 그다음에 카파, 코렉티브 앤 프리벤티브 이제 액션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UDI라든가, 그다음에 리스크 앤 릴라이어비티 이런 단위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PTC가 제공하는 이제 패키지 묶음의 어떤 그 펑션 단위의 이제 기능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보통 이제 구매자라든가 지불인, 제조업체, 규제기관에 이제 연결된 어떤 생태기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새로운 이제 디지털 기술이 이제 계속 채택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UDI, 그 다음에 일렉트릭 MDR, 그 다음에 이제 레스트용 HL7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이제 기술로 이제 채택이 되고 있고요. 보통 이제 이런 그 변화 막 이렇게 여러 규정이라든가 이제 표준을 지원하기 위한 어떤 프레임워크 이런 것들 이제 저희가 PTC 같은 경우 이제 그걸 이제 PLM 솔루션으로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기업에서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멀티캐드 사용자들에 대한 관리라든가 그다음에 핵심 ISO 13485 프로세스 이제 관리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IoT, AR과 같이 IoT나 AR로 이제 확장해서 PTC 이제 솔루션을 이제 활용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보통 업체들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출시 기간을 좀 앞당기고 그다음에 이제 품질 비용을 줄이고 그다음에 이제 장치와 안전성, 그다음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사례 메드트로닉스입니다. 그 메드트로닉스는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120여 개 국가에 4만 5천 명 정도의 이제 직원을 보유하고 있는 대단히 이제 큰 의료기기 이제 회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메디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심플합니다. 이제 이니셔티브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좀 요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약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설계 제어라든가 이제 프로세스 제어, 그다음에 이제 구매자 제어 및 이제 카파, 이제 프로세스를 중앙 집중식 이제 병정 제어 시스템에 연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전체 이제 엔터프라이즈 관점에 이제 설계 변경 제어 프로세스에 이제 같이 연결을 했다. 이게 사실은 이제 그들이 이제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FDA 쪽에서 이제 많이 요구를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시스템을 이제 그 PLM 시스템을 도입하기 전에는 이제 수동으로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작업들이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 수동적인 어떤 작업, 그 다음에 어떤 프로세스 개선, 그 다음에 제품의 어떤 새로운 어떤 파생 설계를 한다거나 새로운 제품을 시리즈로 나가기 위해서 일렉트릭 DHF 어떤 그런 시스템을 좀 도입을 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작업으로 인해서 업무의 중복, 그다음에 프로세스에 대한 어떤 제한, 잘못된 시기에 대한 잘못된 시기의 어떤 정보 뭐 이런 것들이 좀 그런 문제점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솔루션으로 보시면 PTC의 이제 윈칠 그 PLM 제품을 도입을 했고요. 거기서 이제 이 DHF를 이제 도입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수작업들의 어떤 문제점들을 이제 해결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CAD 모델 같은 것들을 이제 작업 지침서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제품 관련 이제 메타데이터하고 연결해서 어떤 전반적인 어떤 전자 설계 제어 및 시스템을 만드는 좀 새로운 아키텍처를 이제 개발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메드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이제 기계 쪽에 있던 이런 제품들을 약간 좀 이제 회로나 어떤 좀 그 사람 몸에 좀 심을 수 있는 전자 쪽으로 좀 많이 이동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의사라든가 아니면 병원에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요구하는데 이런 전자제품 쪽으로 요구를 하면서 데이터들의 어떤 연결성들을 제품들 간의 어떤 연결성들을 좀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하고요.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는 어떤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이제 많이 이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PLM을 좀 도입을 해가지고 어떤 성장 프로젝트 같은 경우 이제 8%, 그다음에 이제 라인 확장 같은 경우 12%, 그다음에 문서의 갭 분석 같은 경우는 한 35% 정도의 이제 효율을 이제 올렸다라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보스턴 사이언티픽하고 이제 메드트로닉스에서 이제 가져온 자료인데요. 일단은 저희 PTC의 윈칠 PLM, CAD, 이거를 도입을 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DHF라든가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해서 R&D 효율 같은 경우는 40%, 그 다음에 이제 규제, 이런 준수에 관련된 어떤 시간 단축에 한 35% 정도 시간을 단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경 구현 시간 개선에 한 25%, 그 다음에 이제 품질 비용 같은 경우는 한 40% 정도 절감을 했고, 그 다음에 제품 개발, 생산성 향상 관련해서는 한 20% 정도 이제 향상이 있었다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료기기 산업의 이제 PTC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궁극적으로는 디지털 품질 관리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면 우측에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그 다음에 제조, 서비스하는 단계 여러 이제 기업 내 프로세스들이 있는데 각 단계마다 사일로트 되어 있던 것들을 저희 PTC의 윈칠, 그러니까 디지털 스레드를 기반으로 이 조직 간의 연결성을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단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난 컨포먼스라든가 이제 커스터머 이제 컴플레인 이런 정보들을 이용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문제를 해결하는 카파 프로세스가 전체 설계 변경하고 이제 엔터프라이즈 어떤 설계 변경하고 이제 연결점을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조직 간에 같이 이제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다음에 문제점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어떤 품질 비용을 절감한다거나, 그다음에 어떤 엔지니어링 어떤 변경 주문 감소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문제 해결 시간 같은 것들을 줄이는 이런 것들의 이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저희 PTC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 지향점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국내 사례 인바디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6년 전자의료기기 및 생체 신호 측정 장치 체성분 분석기를 이제 주요 제품으로 이제 개발,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일단 인바디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병의원이나 아니면은 이제 인바디 검사 결과에 따라서 환자별 맞춤 수액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영양제 등의 이제 가이드 같은 거 제공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 저는 이제 이걸 잘 몰랐었는데 신축 아파트 단지 이제 경우에는 입주민들을 위해서 인바디 밴드라든가, 그다음에 인바디 다이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입주민들의 운동, 그다음에 식이, 수면 등의 이제 데이터를 연동한 어떤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까지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바디 제품의 특장점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세상에 없던 기계로 체성분 분석 시장의 어떤 표준이 되었다. 그다음에 메디컬 영양, 그다음에 피트니스, 재활 등 시장에서 전문성을 어떤 상징하는 어떤 제품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바디에 이제 저희 엔지니어 분들이 인바디에 계신 분들한테 좀 인터뷰를 한 내용을 좀 간단하게 표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치수가 없고 이제 비정형화된 디자인 데이터의 특성상 저희 이제 PTC 솔루션의 이제 ISDX라든가 이제 곡률 분석, 그 다음에 반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치수화되고 실제 구현 가능한 서피스 생성하고, 그 다음에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탑다운 설계 및 협업의 필요성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제 PTC에서 AAX 같은 모듈을 이용해서 탑다운 설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서 초기 설계부터 팀원 간 데이터 공유를 가능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변경 데이터의 전파로 이제 문제 발생을 이제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설계 검토 시간에 어떤 그런 부분들을 단축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올드 데이터의 재사용 및 수정의 어려움 등이 있었는데 FMX를 통해서 기존 데이터의 어떤 손쉬운 수정, 재사용 이것들을 제공을 했고요. 그래서 새로운 설계 아이디어 이제 탐색이라든가 신속한 어떤 초기 컨셉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었던 어떤 사례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인바디 업체에서 이제 너무 감사드리는데 인바디 쪽에서 이제 데이터를 일부 좀 제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저희 이제 PTC의 솔루션 기능 모듈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혁원 이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인바디 그 체지방 측정기 서피스 모델링 그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인바디 기구 설계 부서에서 이제 의뢰를 받았고요. 이제 제품은 체지방 측정기이면서 단계는 기구 설계 모델링을 위한 서피스 그 작업 단계였었습니다. 재질과 양산은 그 PC 일반 플라스틱이고 양산은 사출로 양산이 되는 제품이었었습니다. 우선 지금 서피스 모델링의 데모를 한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부서간 사용하는 캐드 툴이 다르거나 디자인 부서와 기구 설계 부서가 사내에 함께 있지 않은 고객이 상당히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갖고 본 사례에서는 디자인 부서에서 이관받은 디자인 데이터를 이제 기구 설계를 하기 위해서 크레오를 사용해서 서피스 모델링을 진행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단 모델링 조건이 있었습니다. 우선 그 디자인 우측에 보시면 디자인 단계에서 넘어온 이제 그 데이터들을 잠깐 살펴보면 어떻게 이제 비탄젠트한 부분이 있다거나 의도치 않게 생성된 어떤 그런 면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다거나 이제 엇갈려서 겹치는 작은 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솔리드화하거나 구배를 넣는다거나 쉘을 판다거나 옵셋을 한다거나 이 이후에 다른 어떤 작업을 진행을 할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을 이제 그 개선하기 위해서 기구 설계단에서 서피스 모델링을 처음부터 진행을 하기를 위해서 이제 요청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디자인 영상이 아시다시피 이제 그 설계 변경이 굉장히 많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 쪽에서 넘겨온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을 하지를 않고 이제 가능하면 이제 기구 설계단에서 서피스 모델링을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참조를 디자인 데이터에서 그 데이터에 참조를 걸지 않고 모델링 작업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아무래도 기구 설계자는 또 그 디자이너가 아니기 때문에 가장 이제 좀 기구 설계자가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들로 구성을 해서 서피스 모델링을 해달라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크레오 같은 경우는 모델링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한 60% 이상이 기획, 모델링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기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을 한 다음에 그 이후에 모델링을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라고 했었을 때 피처 수도 가장 적게 단축시킬 수 있고 효율적인 모델링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디자인 데이터를 우선 조금 파악을 하면 전면에 있는 어떤 그런 가장 큰 메인 서피스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크게 잘 구현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려운 부분들 측면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그 서피스들을 하나씩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서피스 모델링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이제 많이 썼던 그 방식은 뭐냐면은 그 원본 디자인 데이터에서 그 교차를 통해 가지고 중요하게 쓸 수 있는 라인을 추출하고 그거하고 가장 유사하게 스플라인을 만들어서 디자인 그 서피스를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교차를 통한 3D 라인을 생성을 해서 마찬가지로 주요 라인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투 프로젝션 개념인 거죠. 프론트에서 봤을 때 라인, 예를 들어 사이드에서 봤을 때 라인, 이 두 개를 교차했었을 때 3D 라인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그 라인을 활용을 해서 기구 설계 서피스 모델링을 진행을 했습니다.
서피스 모델링 그 데모를 두 단계로 잠깐 나눠봤습니다. 이제 프론트하고 사이드 측면 쪽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뒷면을 만드는 그 단계로 진행을 했는데요. 우선 최소 기준 요소를 생성을 했습니다. 뭐 포인트가 됐든 축이 됐든 데이텀이 됐든 그 최소 기준 요소를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필러 라인 주 그 면을 생성을 할 수 있는 주 라인을 이제 추출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스플라인으로 신규로 생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면 서피스를 생성을 해서 이제 트리밍을 하고 가장 중요한 건 디자인에서 넘어온 그 외형 반사라든지 어떤 곡률을 이용을 해가지고 확인을 해가지고 디자인 데이터와 비교를 하는 부분입니다. 잠시 이제 그 시연 데모 모델링 데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사님 그쪽에서 제가 좀 플레이 좀. 제가 좀 해드리겠습니다. 잠시 데이터 플레이가 잠시 안 되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게 디자인 쪽에서 너무 이감받은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탄젠트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작은 면들이 이제 겹쳐져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중에 문제가 생기겠죠. 솔리드화하거나 쉐립하거나 했었을 때 이런 부분들이 기구 설계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랄까 좀 싫은 면들입니다. 그리고 보이지는 않지만 조금 확대를 해보면 밑에 쪽이라 이런 부분들에 이제 탄젠트하지 않는 그런 의도치 않은 라인들이 생성된 부분들도 있고요. 자, 기본적으로 하프 모델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원래 디자인 데이터를 놓고 그거하고 비교를 하면서 모델링을 하는 방식인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최소한의 기준 요소들만 놓고 그 기준 요소들은 이제 추출하기 쉬운 가장 외관 형상의 기본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포인트라든지 라인들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라인들을 스플라인으로 그렸습니다. 요즘 디자인 의료기기, 특히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 정치수로 떨어지지가 않고 이제 굉장히 부드러운 그런 면들이 많기 때문에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스플라인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보이는 라인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디자인 면에서 추출한 그 라인에 가장 유사하게 이제 스플라인을 주기도 했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600R의 라인을 줬습니다. 이유는 기구 설계단에서 최대한 그 정치수화를 요청을 해서 가능한 정치수에 맞게 진행을 했고요. 보시다시피 안쪽에 있었던 게 그 기존 라인이고요. 다음에 측면에 이제 라인을 만들었고 앞에 전면 라인이 전면 서피스가 바운더리 서피스로 만들어야만 이제 가장 그 곡률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 디자인이 요구했었던 그 라인을 구현할 수 있었기 때문에 큰 외곽 경계 블렌드 라인 4개와 중간에 있는 라인들을 추출을 해가지고 보시다시피 큰 외곽 경계 블렌드 라인 4개와 중간에 3개의 중간 라인을 가지고 메인 서피스를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면에서 보는 이제 그 라인 오른쪽에 분명히 그 지금은 숨겨놨지만은 그 기존 디자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최대한 대고 그려서 트리밍을 해주고요. 옆에 이제 허리 라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면에서 봤었을 때 그 라인들을 트리밍을 해주고 저 중간에 지금 작업이 되고 있는 라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투 프로젝션, 그러니까 교차죠. 지금 여기서는 교차고 전면하고 측면에서 보이는 저 라인을 교차시키면은 이렇게 3D 라인이 생성이 되고 그 라인을 이용을 해서 바운더리 서피스, 그러니까 경계 블렌드로 이제 면을 생성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서피스를 구현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ISDX 유형을 가지고 쉽게 만들 수도 있지만 현재 그 ISDX를 구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가능한 바운더리 서피스로 경계 블렌드로 이제 생성이 되기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저기 보시는 라인은 뒤쪽 라인, 뒤에 허리 라인인 거죠. 등 쪽 라인이죠. 이렇게 마우스 포인트가 있듯이 뒤에서 보는 라인, 그 다음에 측면에서 보는 라인을 교차를 시키면은 이렇게 그 3D 라인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존 데이터에다가 프로젝션을 시켜서 그 추출을 기존 라인을 추출하고 최대한 유사하게 스플라인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서피스 측면 허리 서피스를 만들었는데요. 저기 바운더리 서피스도 만들었지만 이번 건 같은 경우에 그 유형이 가장 곡률이 맞아가지고 유형으로 진행이 됐고, 저 이제 왼쪽 기존 데이터하고 오른쪽에 만든 데이터 우측 하단에 보시면 전면 우측 하단에 이제 약간 곡률이 틀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우선 보여드리기 위해서 중간에 라인을 일부러 뺐습니다. 기존 거 라인하고 그 한 번 더 이제 교차를 시켜서 기존 라인에서 추출하게 되면 거의 유사하게 이제 그 곡률이라든지 면이 반사면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최대한 기존 그 데이터 디자인 데이터에서 나오는 곡률이라든지 반사 부분을 체크를 해가면서 전면하고 측면 일부 부분을 서피스 모델링을 진행을 했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스텝 우측 후면을 생성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기구 설계단에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3개의 선분이란 3개의 경계 라인이든 4개의 경계 라인을 가지고 이제 경계 블렌드를 구성을 하셨었는데 그게 이제 대부분의 그 일반 어떤 모델링 하는 습관입니다. 근데 이제 5개 선분으로 구성된 그러면서 한 개의 면이 이제 풀리면서 여러 면으로 꼬이는 그런 곡률을 가진 서피스를 만들 때는 이거를 일부러 막 쪼개거나 그렇게 했었을 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탄젠트 하거나 그렇지 않게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곡률이 왜곡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그 ISDX 유형을 사용해 가지고 서피스를 만드는 게 굉장히 그 중요하다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피스를 퀼트화 시키고 원래 있었던 원래 의도했었던 라인이 아닌 뭐 커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통해 갖고 만들어지는 그런 그 서피스나 라인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면에서 그 앞단에서 이제 만들었던 그 서피스들이고요. 지금 이쪽 부분 화살 측 후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이제 그 곡률이 복잡하게 꼬인 그런 부분입니다. 이를 위해서 그 기준 라인들을 똑같이 앞단하고 만들고요. 저 라인은 하나를 추출했습니다. 여기서도 어쩔 수 없이 그 유형 스타일 라인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부분은 경계 블렌드로 만들고 그 윗부분을 이제 그 스타일 서피스를 사용을 해서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만들어진 면을 이제 분석의 반사 명령을 통해서 잠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른쪽이 디자인 데이터, 약간 곡률이 왜곡되거나 꺾이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서피스, 이제 밑에는 바운더리, 위쪽은 스타일 유형으로 만든
서피스 두 개를 비교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 서피스 스타일로 만든 이제 서피스 같은 경우에 5개, 저 조그마한 부분까지, 물론 가운데 저 조그마한 라인의 가운데 부분을 나눠 가지고 쪼개 가지고 만들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그러면 끝에 라인에서 탄젠트하지가 않습니다 라고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가지고 이제 소위 좀 짜증을 내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후면을 만드는 부분입니다. 후면은 익스트루드를 통해 가지고 서피스를 만들고 내측 부분 만든 다음에 지금 갑자기 전혀 생각지도 않은 이상한 게 나왔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하프 모델링을 해서 퀼트화 시켜가지고 미러 시켜가지고 솔리드화를 하기 위해서 만든 면이고요. 나중에는 다 잘라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퀼트에서 미러를 시켜서 솔리드화. 이 이유는 뭐냐면 전혀 의도하지 않게 나오는 면들이나 선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억지로 만들게 되면 오히려 더 꼬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 디자인 데이터를 확인을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구나 라는 거를 먼저 염두에 두고 이제 진행을 하면 자연스러운 면이나 라인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뒤쪽에서도 경사를 가지는 조금 까탈스러운 면이 있기 때문에 그 면을 퀼트로 만들어서 솔리드화 시키면서 커팅해 주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거의 큰 모델링, 전체적으로 큰 모델링이 완성이 됐고요. 그래서 원래 디자인에서 가지고 온 디자인 데이터와 새롭게 서피스로 만들어진 기구 설계, 오로지 기구 설계를 위해서 만들어진 이 모델링을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곡률 분석도 있겠지만은 곡률 분석보다 우선 시각적으로 바로 확인을 할 수 있는 이제 반사 분석을 통해 가지고 얘가 면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구나 라는 부분, 물론 이제 기구 설계 부분자들은 디자이너가 아니시기 때문에 이게 굳이 내가 이런 디자인 요소까지 다 알아야 돼 라고 하시는 생각도 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디자인 추세가 요즘 그렇게 이제 그리고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한 상태의 디자인 추세가 굉장히 유동적인 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관심을 두고 가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해서 뭐 완전히 퍼펙트하게 100%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스플라인을 똑같이 그릴 수는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제 거의 유사한, 특히 저 부분, 이제 곡률이 조금 많이 꼬였었던 저 부분에 대해서 큰 무리 없이, 밑에는 경계 블렌드, 위쪽은 지금 초록색 부분은 유형 스타일 서피스를 통해서 만들어졌고, 굳이 쪼갠다면 억지로 많이 이제 면들을 쪼개서 만들 수는 있겠지만, 우선 인바디, 본 사례는 인바디 기구 설계팀에서 요청한 그 내용을 이제 최대한 반영을 해서 모델링을 진행을 한 예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모델링 마무리해서 이제 간단히 조금 말씀을 좀 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솔직히 각 고객사별 이제 설계 방식이라든지 프로세스라든지 뭐 사용자 숙련 정도, 그다음에 설계 환경이 모두 상이합니다. 그래갖고 본 사례에서는 이제 고객이 이렇게 해달라, 가장 쉬운 명령어, 그 다음에 기존 디자인 데이터를 최대한 안 썼으면 좋겠다, 거기에 참조를 걸어주지 말아라 라는 요청,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 부분이고요. 물론 다른 기능과 방식을 통해서도 해당 모델이 충분히 구현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의료기기 헬스케어 제품이 점점 이제 유동적이고 부드러운 디자인 서피스가 요구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디자인 형상 구현하고 설계 효율을 위해서는 어떤 CAD 툴이 디자인과 기구 설계가 이제 같이
단일화가 되는 거하고 기구 설계단에서 ISDX 모듈 사용이 그 큰 설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 뭐 부탁드릴게요. 네, 이어서 크리오에서 대용량 어셈블리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형 어셈블리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게 되면 이제 파일 오픈할 경우에 긴 로딩 시간이라든지 혹은 이제 파일 재생성 시간, 그다음에 이제 어셈블리를 새로 이제 삽입하는 경우라든지 기존에 삽입되어 있는 어셈블리의 구속 조건에 이제 재정의 할 때 뭐 이런 작업 할 경우에 이제 프리징 같은 현상이 이제 대표적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또 이제 모델을 열고 나서 모델을 확대라든지 축소, 그리고 뭐 회전이라든지 단면 생성이라든지 뭐 수정할 경우에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오에서 대형 어셈블리를 이제 작업할 때 제공되는 여러 가지 이제 기능이라든지 모듈들이 있고요. 이제 뭐 아까 앞서서 이제 김진상 이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이제 AAX 같은 모듈도 있는데 요번 웹캐스트에서는 이제 특정 모듈을 사용하지 않고 이제 크리오에서 제공하는 이제 기본 기능만으로 이제 대형 어셈블리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이제 사용자께서 가장 손쉽고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메뉴가 자동 열기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최소의 데이터를 이제 그래픽 표현으로 시작하고 이제 읽어 드리는 방법으로 이제 크리오 4.0에서 이제 추가된 기능이 되겠죠. 그래서 현재는 크리오 이제 9.0이기 때문에 버전업이 많이 되었지만 크리오 4.0부터 실제로는 이게 제공되고 있던 기능입니다. 그래서 모델의 옵션이라든지 뭐 조립 방법, 그래서 어셈블리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수납 찬조 같은 경우도 있고, 또한 이제 윈치를 사용할 경우에도 이제 열리는 시간의 차이는 조금 있긴 있습니다만 대용량 어셈블리를 작업할 경우에는 이제 설계자분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장비 모델이긴 한데요. 그래서 파일을 단순히 그냥 열기했을 경우에 걸리는 시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초시계를 우측 하단에 표현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델이 재생성되고 지금 파일이 열리는 데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소요되는지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설정 없이 단순히 어셈블리 파일을 열었을 경우에 현재 약 27초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래서 이번에는 파일을 열기 하단에 있는 자동 열기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열었던 파일과 이제 동일한 부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션에 있는 데이터 한번 지우고 나서 다시 이제 열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동 열기만으로도 벌써 이제 9.5초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같은 경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모델의 조립 조건이라든지 뭐 참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용량 어셈블리를 작업할 경우에는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이제 자동 열기를 사용해서 열린 어셈블리 파일에서도 뭐 특정 이런 치수 같은 경우 이제 치수를 제어한다든지 혹은 이제 거리를 이렇게 측정하는 기능들은 바로 단순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 부품에 대해서 추가적인 작업을 하시고 싶으신 경우에는 이렇게 필요한 부품만 활성화하셔서 우측에 이제 메뉴들이 추가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원래 처음에는 이제 자동 열기로 하면은 이제 최소한의 데이터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밀어내기라든지 뭐 라운드라든지 추가 작업이 불가능하지만 이와 같이 활성화를 해서 부품을 작업하실 수 있고, 이 활성화하게 된 부품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서 정보창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자동 열기라는 항목으로 나타나면서 이제 지금 보시면은 자동 표현이라는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저 부품을 활성화하고 작업을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이제 자동 표현이라는 항목이 없어지게 되고 저 부품을 이제 작업할 수 있는 마스터 표현이라든지 이와 같은 형태로 변형되게 됩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로 단순화 표현을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화 표현은 이제 재생성, 읽어드리기 및 디스플레이 시간을 향상시킬 수 있고, 이제 사용자가 현재 작업하면서 필요한 정보만 이제 환경에 포함하도록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어셈블리에서 사용하지 않는 서버 어셈블리를 이제 제거하거나 혹은 숨기거나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피처를 제외하거나 특정 작업 영역을 정의해서 부품의 형상을 단순화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드로잉의 단순화 보기 표현을 또 이제 추가해서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이 단순화 표현 같은 경우에도 사용자 정의 단순화 표현도 이제 자동 표현으로 열기라는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 열기에서 방금과 같이 이제 자동 열기 기능과 동일하게 단순화 표현도 이제 자동 표현으로 여는 기능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결합된 보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합된 보기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여러 보기 관리자 표시 상태를 결합하고 이제 최상위 어셈블리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합된 보기를 저장하게 되면은 사용자 정의가 된 모델 표시간에 이제 전환을 할 수가 있고요. 보기 관리자 대화 상자에서 결합된 보기에 대한 이제 변경 사항을 저장을 하고, 이제 결합된 보기엔 2개 이상의 표시 상태가 이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모델에 대한 정의라든지, 그래서 단순화 표현, 그 다음에 스타일, 단면, 분해도, 레이어, 색상들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영상으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지금 파일을 이제 표현 열기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사전에 정의된 단순화 표현을 지금 이제 보고 계십니다. 이거는 이제 총 어셈블리를 열어서 처음에 이제 사전에 정의를 미리 해둔 상태이고요. 여기 우측에 이제 미리 보기 창에서 보시게 되면은 파일을 열지 않고 지금 이제 어떤 형상인지 제가 사전에 정의한 단순화 표현에 대한 형상을 이와 같이 확인할 수 있고, 단순히 열기를 써서 열 수 있지만 저 표현 또한 이제 무거울 수 있으니까 자동 표현 열기 기능을 이용해서 형상을 이와 같이 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일을 열 때 자동 열기를 사용하는 것보다 표현이기 때문에 더 필요한 정보는 적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데이터를 이제 열고 작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동일하게 표현 같은 경우에도 자동 표현이라는 항목이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사용자는 이와 같이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사전 정의된 다른 단순화 표현들이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를 지금 보실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이와 같은 객체에도 확인해 보시면은 자동 표현으로 다 이제 읽어 들어올 수 있고, 이제 지금 현재 표현되어져 있는 창은 이제 마스터 표현으로 들어오신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저거는 뭐든지 사용자가 사전에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어셈블리 파일에서 열어서 작업을 하실 수도 있고, 물론 나중에 나오지만 이게 엄청나게 큰 대용량 어셈블리이기 때문에 한 번에 파일을 여는 게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전체 데이터를 열지 않고도 사전에 파일 열기 창에서 미리 보면서 필요한 부분만 단순화 표현으로 사용자가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총 지금 7가지 정도의 부품을 이제 다 따로따로 표현을 해 두었고요. 그래서 이제 마스터 표현 부분에서 저희가 새롭게 한번 단순화 표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데이터를 전체 다 읽어 들어온 상태에서 단순화 표현을 어떻게 생성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좌측 모델 트리에서 이와 같이 쉬프트 키를 이용해서 다중 선택을 이용하고, 그 다중 선택한 부품에 대해서 마스터 표현이라든지 혹은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사용자가 특정 부품만 또한 선택을 해서 이와 같이 표현을 정의할 수 있고요. 또한 그래픽 창에서 미리 보기 그래픽 창에서 모델 그래픽 창에서 보면서 이와 같이 마우스로 드래그한 부품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사용자가 제외라든지 필요한 부분을 이와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전체 데이터를 다 불러오지 않고 우측 모델 그래픽 창에서도 간략하게 데이터를 조금만 불러와서 간략하게 사용자가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의된 데이터, 약간 이제 볼트나 너트 부분, 이제 정밀도 부분 때문에 조금 잡혀서 나타나긴 했는데요. 저런 식으로 사용자가 이제 선택을 손쉽게 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는 이 부품에 대해서 이제 서브 어셈블리인데, 이 서브 어셈블리를 이용해서 한번 결합된 보기의 기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이제 마스터 표현으로 이 전체 부품을 열었고요. 그래서 이 부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금 이제 장비 모델에 있던 그 롤러 부분이 있는 서브 어셈블리인데, 이 모두 보기 관리자의 모두 탭에 보시면은 하단에 이제 결합된 보기 표시라는 항목이 있고, 저 결합된 보기 표시를 체크를 하시게 되면은 하단에 지금 이제 조금 저 동영상 때문에 보이진 않는데, 잘 안 보이는데, 저 이제 사용자가 사전에 정의한 단면이라든지 정의라든지 분해도라든지 이런 것도 사전에 정의를 해둘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작업에 들어가기 위한 모든 설정이라든지 필요 없는 부품들은 다 제외를 하고, 이와 같이 결합된 보기 표시를 이용해서 사용자가 손쉽게 언제든지 하단에서 바로 이제 필요한 데이터에 접속할 수 있게 정의를 해 두었고요. 이제는 다시 한번 이제 마스터 형태로 돌아가서 이제 이번에는 파일에서 열기를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세션의 데이터를 처음부터 불러오지 않고 이제 뭐 표현 열기 창에서 여기서 새로운 이제 단순화 표현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뭐 예를 들면은 데이터 부품 수가 뭐 3,000개, 5,000개가 넘어가는 부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는 데만도 뭐 2시간, 3시간 넘게 걸릴 수도 있고, 물론 뭐 조건에 따라서 틀리긴 하지만, 이와 같이 이제 굉장히 큰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열지 않고 이 사용자가 바로 데이터 없는 상태, 세션에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도 이와 같이 단순화 표현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총 데이터를 불러오지 않고 지금 제가 설정한 작업에 필요한 부분만 이와 같이 불러올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단순화 표현에 새로운 게 이제 추가가 되는 것처럼 이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저기서 보셨던 새로운 단순화 표현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도 이제 다시 이제 저장되기 때문에 저 데이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시 김진상 이사님께 이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맨 마지막 이제 페이지고요. 일단 뭐 좀 서머리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의료기기 산업에 있어서 다양한 규정과 규제 이런 것들을 대응하기 위한 PTC의 이제 패키지 이제 모음이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PLM 없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관리를 하시거나, 네, 프로세스 관리, 규제 대응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제 고객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이번 기회를 계기로 디지털 여정에, 그러니까 디지털 변화의 여정에 이제 PTC와 함께 하시기를 이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많이 좀 지나갔는데요. 우선은 고객 지금 참여하신 분들 좀 질문을 좀 받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일 첫 번째 요 김기형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박스 형태로 어셈블리 간극을 검토하려면 그 중에 몇 개의 부품이 박스 형태의 범위를 넘어가면 간극 체크 결과에서 제외가 가능한지요? 한번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예, 저 방금 저 박스 형태로 이제 어셈블리 간에 이제 뭐 간극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이제 저거는 그 부품 간에 이제 간섭을 그 검토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 단순화 표현을 아까 만들면서 우측 그래픽 창에서 이제 박스 형태로 드래그해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몇 개가 넘어가면은 제외가 되는지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부품이 굉장히 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정밀도 설정에 따라서 이제 아주 작은 부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선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부품의 박스 형태에서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결과에서 제외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전체 다 선택이 됩니다. 네. 질문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전승우님, 서피스와 라지 어셈블리 퍼포먼스 설계 관련 최근 이슈와 해결 사례가 궁금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지요? 서피스를 사용해서 서피스와 라지 어셈블리 퍼포먼스 설계에 관련된 최근 이슈는 솔직히 좀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인 것 같은데요. 예.
네. 최근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일단 PTC 이제 크레오 같은 경우 이제 라지 어셈블리에 있어서 이제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사실 요런 거 관련된 거는 사실 이제 뭐 설계를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요런 거에 좀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스레드를 핵심으로 하는 견고한 엔터프라이즈 PLM 기반을 마련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양석필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요건 제가 좀 답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은 디지털 스레드라고 하는 이제 개념 자체는 잘 이해하실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 과거에는 이제 연구소 R&D 중심의 이제 PLM 시스템, 그래서 결국에는 뭐 캐드 데이터 관리라든가 뭐 BOM 관리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보통 이제 관리를 하셨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디지털 스레드라고 하는 기술이 나오면서 이제 과거에는 이제 개념적이었던 부분들이 지금 이제 텐저블한 형태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이 이제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PLM이라고 하면 R&D 중심에서 뿐만 아니라 뭐 제조나 생산, 뭐 기획, 마케팅 전 분야의 조직에 걸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시스템들을 통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반 기술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엔터프라이즈 PLM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물론 이제 그 뭐 기존에 인하우스로 만들어둔 어떤 4가지 시스템들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들을 다 엮어서 그 사용자들이 내가 데이터를 찾기 위해서 뭐 시스템을 뭐 돌아다닌다거나 이런 행위들을 없이 그 사용자가 원하는 어떤 역할에 따라서 데이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엔터프라이즈 PLM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거를 통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처음에 이제 뭐 품질 관리 시스템이 어떤 지향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면 설계하는 부서의 입장에서는 서비스단 혹은 실제 제품이 어떻게 사용되고 거기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그 데이터를 수집을 함으로써 내가 다음번 새로운 제품의 문제 설계를 한다거나 할 때 그런 내용들을 이제 참고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엔터프라이즈 PLM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성원님께서 이거 질문을 하셨는데요. 크레오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사용하면 CAD뿐만 아니라 타 3D 솔루션과도 호환되는 포맷으로 아웃풋 데이터를 저장해서 나중에 변환 없이 후가공에서 사용이 가능한가요? 혹시 답변 해줄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잠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사용을 하면은 타캐드, 뭐 타 3D 솔루션과 또 호환되는 포맷, 그러니까 포맷 자체는 호환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자체가 워낙 이제 특성 자체가 어떤 가장 필요한 그 요소들을 입력을 했었을 때 거기에 가장 최적화된 여러 가지 아웃풋들을 꺼내주는 어떤 그런 솔루션이기 때문에 그 후가공이나 그런 부분들은 에서는 큰 무리 없이 공통 포맷으로 이제 아웃풋이 도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좀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다시 맨 위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참, 저희가 방송된 웨비나나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PTC 이제 공식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가 이제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못 보신 분들은 그쪽에서 다시 뭐 영상을 다시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구독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PTC PLM 제품은 설치형과 클라우드형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클라우드를 사용하다가 설치형을 사용하려면 라이센스 문제로 튕겨 나가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 PTC 그 PLM은 100% 웹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 타사하고 이제 비교하기는 좀 그렇고요. 일단은 100% 이제 자바 웹 기반이고, 그다음에 이제 웹 2.0 HTML5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 아키텍처, 그러니까 J2E 아키텍처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프라미스라든가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형태, 그러니까 자사에 가지고 있는 클라우드에 올려서도 사용을 가능하시고요. 또 PTC의 이제 SaaS, 그러니까 PTC에서 이제 제공하는 SaaS 모델로도 이제 사용을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설치형과 클라우드, 이렇게 예를 들면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쓰고 계시다라고 하면 뭐 거기서 설치형하고 클라우드형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더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이거 혹시 답변 가능하실까요? 지금 크레오가 모델 기반 정의 MBD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3D 모델 설계를 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이런 MBD는 PTC만의 독자적인 기술인지 궁금하고, 또 MBD를 사용할 경우도 타 CAD 제품으로 불러서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두 분 중에 한번 답변 부탁드릴게요. 제가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우선은 저 MBD 같은 경우에 매우 PTC만의 독자 기술은 아니고요. 요즘 이제 설계하는 이제 대부분의 이제 산업국 같은 경우에 이제 무도면화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모델 기반으로 이제 모델 데이터를 가지고 바로 이제 뭐 도면 없이 작업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이제 뭐 타캐드 제품을 불러서 사용이 가능한지도 물어보셨는데, 요거는 이제 크리오 유나이트 기술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데이터 같은 경우에 변환 없이 솔리드웍스라든지 타 3D CAD 같은 경우에는 전혀 호환상의 문제 없이 불러와서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시간이 지금 이제 11시가 되었는데요. 질문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이제 여기 이제 요 세션에서 일일이 다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요 질문 내용은 저희가 따로 저희 엔지니어 분들이 검토를 해서 개별적으로 회신을 드리든가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산업군별 동종업계의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는 3D CAD 고도화, 그다음에 PLM 전략, 오늘 세션을 좀 살펴보았고요. 일단은 오늘 세션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PTC 유튜브 채널 이쪽에 들어오셔서 그러니까 영상을 미처 보지 못하신 분들은 이제 저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세션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